네, 뉴제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제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벚꽃이 좀 여의도에도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조만간 여의도에서도 이제 벚꽃 축제가 사람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땅콩 과자 그때 팝니다. 네, 네, 사드세요. 그렇죠. 땅콩 과자, 네,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제 봄 때는 벚꽃이 피고 네. 여의도가 참 살기 힘든. 그렇죠. 동네인 사실 것 맞아요. 너무 북적여서 사실 저희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서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진짜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웃음 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벚꽃보다 사람 머리가 더 많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네, 네, 예뻐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이제 오시는 길에 아, 또 볼거리가 생겼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네.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종목들 바로 볼게요. 유니버스 1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 올라와 있나요? 네, 뭐 벚꽃이 필 때가 돼서 그런지 시장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런 시황보다는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종목들이 이 수급이나 펀더멘탈 상위권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기인데요. 얼마 전에도 추천을 드렸고 1등 종목에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MLCC 관련된 기대감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호 같은 경우도 중소형 건설사로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1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요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BH 조금 있다 보고요. 웹캐시든 1등 종목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급이 상당히 좋으면서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위에 이제 BH는 봐야겠네요. 제가 비아트론을 가져온 거라. 네. BH 같은 경우도 사실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성장이 될 거다. OLED 덕분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으로는 21,000원에서 19,000원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난 시장 상황을 봐서는 21,000원까지의 상승 기대할 수 있겠고 그 돌파도 한번 수급만 받쳐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양 P&F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450%가 증가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우상향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에서는 NH투자증권이 나왔는데 네. NH투자증권 자체적으로 뭔가 좋다기보다는 거래세 인하가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KPX 캐피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주가도 저점을 찍고 나서의 실적 회복이어서 그런지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한 20일경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꾸준하게 양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이면은 한 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엔터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데이터적으로는 이런 코스닥 대형에서는 가장 강한 수급과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좀 이따 보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부품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글쎄요, 바닥을 지난 2019년 1월 달에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수급 유입과 함께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푸드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인 7,400원도 어제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볼게요. 그 전에 어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어제 아세아 그리고 솔브레인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아세아는 일단은 뭐 흐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솔브레인은 어제는 사실 이제 종가로 봤을 때는 낙폭이 좀 커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은 없는 상태인데요. 두 종목 다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어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아세아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고 시가총액이나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도 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소액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도 쉬어가고 오늘도 거의 보합권에서 흐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용한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베타도 0.77로 시장 대비 민감도가 낮은 만큼 일단 지금처럼 강세장에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상승이라는 기대감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택배 시장 성장과 폐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었죠.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린 1차 14만원, 2차 15만 4천원, 손절가 12만 3천원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솔브레인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요 포인트가 바로 요 구간을 돌파했다는, 그러니까 정배열의 초기라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고마진 그리고 전기차량 제품 성장이 나타나면서 올해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도 저점이고요. 그래서 투자 시 목표가 1차적으로 59,000원, 2차는 64,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아, 솔브레인 이렇게 두 종목 봤고요. 오늘 종목들은 역시 유니버스 종목에 네, 그렇습니다. 1등 종목에 있었던 두 종목을 넘어갔었죠. 그 네. 두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난해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8%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BOE와 또 159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하는 등 중국의 OLED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플렉서블 OLED용 장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아트론은 현재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지난 2월 초에 정배열 전환 초기 모습 보였다가 올랐다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한다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적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요즘 들어서 기관들도 점차적으로 순매수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타 값은 1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을 유지한다면 비아트론도 같이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아트론을 투자하신다면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 2차는 14,8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오늘도 약간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는 어제 좀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다가 십자를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 요 가격, 돌파한 가격대 위에서만 잘 자리를 잡아주면은 이 이상에서 또 계단식 상승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첫 번째 코스메틱 제품인 리쥬란과 그리고 또 지난해 인수한 히알루론산 필러인 클레비엘의 매출이 지난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5%대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 두 제품 플러스 기존 제품군의 판매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관절강 주사인 콘주란, 보툴리늄 톡신인 리엔톡스를 신규로 판매하면서 신규 매출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타 값이 또 1.15로 아까 봤던 비아트론보다 높은 관계로 네. 시장이 오르면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건 요 가격대 4만원 가격대를 유지하는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목표 손절가만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44,800원, 2차는 49,500원, 손절가는 3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소개드렸어요. 비아트론은 1차 13,500원, 2차 14,800원, 손절가 11,500원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크게 본다면 아직까지 저점 위치에서 위치 자체는 크게 높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역시 최근에 이제 반등
반등이 계단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 돌파된 흐름 일단 며칠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받아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지켜보겠습니다. 1차 44,800원, 2차 49,500원, 손절가 38,500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뉴제스탁 일기예보, 뉴제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